추석 차례를 마치고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 평화로워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손녀 할인이 천진난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요양원 보낸대요. 정자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져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애가 괜히 한 소리야. 라며 얼버무렸지만 정자의 가슴은 이미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보내면 집 넓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황급히 할인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할인아, 조용히 해 밥이나 먹어. 정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이게 사실이니? 민수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애가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었다고? 9살짜리 아이가 지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 정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누르시는 동시에 복이 굴러올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출근길 차량 소리가 뒤섞여 하루를 깨우고 있었죠. 그 속에서 박정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68의 나이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김밥 한 줄을 말아 올리며 정자는 손녀 할인이 좋아하는 단무지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김에 밥을 고르게 펴바르고 그 위에 시금치와 당근, 단무지와 햄을 정성스레 올렸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했던 분식집에서 익힌 솜씨였죠. 할머니, 김밥 다 됐어요? 9살 할인이 학교 가방을 메고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노란색 가방에는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응, 이제 다 됐다. 할인이 좋아하는 단무지 많이 넣었어. 정자는 김밥을 예쁘게 싸며 손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동자가 아침 햇살처럼 빛났죠. 할인은 김밥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어. 친구들도 다 부러워해요. 오늘 수민이가 할머니 김밥 하나만 나눠달라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정자의 하루는 빛이 났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민수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손녀와 함께하는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자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내일은 2줄 싸줄게. 수민이한테도 하나 줘. 할인은 신이 나서 폴짝 뛰었습니다. 와, 할머니 최고예요. 할인이 현관으로 나가자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화장을 마친 모습이었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할인 학교 보내셨어요?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방금 나갔어. 정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살폈지만 그곳엔 언제나처럼 무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정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가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저 회사 갑니다. 인사도 간단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정자는 조용해진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하게 정돈된 소파와 탁자.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가정 같았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지를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언제부터인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고 정자를 대하는 태도가 차갑게 변했죠.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싶어 조심스레 살피지만 뚜렷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인이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만 해도 아들 민수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갓 태어난 할인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며느리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자 자신도 그 옆에서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하지만 요즘 민수는 집에 있을 때조차 항상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라는 직책이 부담스러운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 고민이 있는 걸까? 정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자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며 웃고 떠들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은 늘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대학만 보내면 다 끝이야. 그때부터는 우리 둘이 편하게 살자고. 하지만 남편은 민수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정자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분식집을 지키며 민수의 학비를 벌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엔 막막했지만 아들을 위해 버텼습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는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정자는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아들이 자리를 잡았으니 자신도 조금은 편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결혼하고 손녀 할인이 태어났을 때는 더욱 행복했습니다. 분식집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와 손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줄 때면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간의 공기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무표정해졌고 민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정자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저녁 차려놨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민수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얼마 후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할인만이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죠.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제 그림 칭찬하셨어요. 우리 가족 그림 그렸는데 할머니 얼굴이 제일 예쁘대요. 정자는 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할인이가 그림도 잘 그리네. 할머니한테 나중에 보여줄래? 할인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학교에서 가져올게요. 하지만 민수와 며느리는 할인의 이야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고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반찬만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정자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수와 며느리의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즘 은행 실적이 안 좋아서 걱정이야. 승진도 불투명하고 이러다가 구조조정이라도 당하면 어쩌지.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죠. 우리 생활비도 만만찮은데. 할인이 학원비며 이것저것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며느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내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집에서 밥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정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정자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고 서랍장 위에는 할인이 그려준 그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요즘 힘들어요.
우리 민수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대답 없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따뜻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후에도 정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분식집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날들, 민수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악착같이 모았던 돈, 그리고 손녀 할인이 태어나던 날의 기쁨.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온 이유가 뭘까? 아들을 위해, 손녀를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이렇게 밤하늘을 보곤 했습니다. 여보, 저 별 보여요? 저게 우리 민수 별이에요. 남편은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정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풍족해 보이지만 마음은 더 가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정자는 며칠 전부터 명절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하고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비록 며느리와의 사이가 편하지 않았지만 명절만큼은 가족이 함께 모여 화목하게 지내길 바랐습니다. 정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 조금 느렸지만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벌써 다 준비하셨어요?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너희는 편히 쉬어라. 정자는 손을 닦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차례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엔 명절이면 아들이 먼저 부엌에 들어와 도와주곤 했는데 이제는 인사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차례를 지냈습니다. 정자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올해도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냈어요. 할인이도 잘 크고 있고요. 그곳에서 편히 계세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할머니, 이 송편 맛있어요. 할인이 송편을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할인이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정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질도 성의 없이 했고 민수는 계속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마음이 급한 듯 보였습니다. 정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명절만큼은 아무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할인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팔면 어떻게 돼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자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그게 무슨 소리야? 할인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엄마 아빠가 집 팔면 돈이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할머니는 요양원 가신대요. 정자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할인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어젯밤에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할머니 요양원 보내면 집 넓게 쓸 수 있다고요. 정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할인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할인아, 조용히 해. 밥이나 먹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가 괜히 한 소리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이 정자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괜히 한 소리라니. 9살짜리 아이가 지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정자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 그것도 집을 팔기 위해서라니. 정자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자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민수가 결혼하면서 아들 명의로 넘겼지만 정자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곳에서 손녀를 돌보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정자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니. 정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자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가 안방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나와 거실을 지나 며느리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정자는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상담 브로슈어였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브로슈어에는 여러 요양원의 정보와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필체였습니다. 집 팔면 요양원 비용 충당 가능. 남은 돈으로 강남 아파트 계약금. 정자는 그 글씨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할인이 한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정자는 브로슈어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팔아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자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받는 대가란 말인가. 정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황급히 브로슈어를 제자리에 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자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 아니, 자신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68배 나이에도 정자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정자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자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맑았습니다. 정자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동산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도착한 정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남자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자는 가방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집을 팔고 싶습니다. 사장은 잠시 정자를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집이 어디에 있으세요? 정자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사장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이 동네면 시세가 괜찮은데요. 급하게 파실 건가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빨리 팔고 싶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사장은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한 달 안에 팔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하면 되고요. 정자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사장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그 설명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다. 내 남편과 함께 마련한 내 집이다. 아들에게 빼앗기기 전에 내가 먼저 처분하겠다. 부동산을 나서는 정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정자는 아파트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시간이다. 부동산에서 돌아온 정자는 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20년을 살아온 이 아파트가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며느리의 물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었죠. 응, 잠깐 산책 좀 했어. 정자는 짧게 대답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은 정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건네준 서류 봉투가 가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위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정자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매매 동의서, 그리고 부동산 중개 계약서. 서류를 보는 정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도장함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도장과 정자 자신의 도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남편의 도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는 거 맞죠? 우리 집을 지키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대답 없는 도장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정자는 자신의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도장 하나로 평생 지켜온 집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가족들 몰래 부동산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생겼고 부동산 사장은 정자에게 빨리 결정할 것을 권했습니다. 사모님, 이 가격이면 금방 나갈 겁니다. 조건 좋은 매수자가 나타났으니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전화를 끊은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는 민수가 출근하고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서 다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하리는 학교에 간 상태였고 집엔 정자 혼자뿐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하자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매수자가 오늘 계약금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결정하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며느리가 남긴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집 팔면 요양원 비용 충당 가능.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사장은 기뻐하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정자는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정자. 평생 이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아들을 낳고 손녀를 돌보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자는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흰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계약금은 여기 있습니다. 매수자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자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결정의 무게였습니다. 잔금은 다음 달 말에 치르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이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장의 말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이 집을 떠나야 합니다. 20년을 살아온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나선 정자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그동안 살아온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과 이제 곧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기 슈퍼마켓에서 할인이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 먹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 길모퉁이에서 민수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우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정자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옆집에 사는 김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아, 김 여사. 그냥 좀 앉아 있었어요. 정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정자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한동안 정자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자 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이웃이잖아요. 그 말에 정자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작 가족에게서는 받지 못한 위로를 이웃에게서 받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여사. 정자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정자의 손을 잡아주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요. 힘내요. 김 여사가 떠난 후 정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들과 며느리, 손녀를 위한 식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고 할인도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정자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할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자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보이고 싶은 정자의 착각일까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자는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걸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정자는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강남 쪽 아파트 보러 가요. 괜찮은 물건 나왔다던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러게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방법을 찾아봐야죠. 며느리의 대답이었습니다. 정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방법이라니. 그 방법이 바로 이 집을 파는 것이겠죠. 정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계약서를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한 달 후면 이 집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원하던 강남 아파트로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복수일까?
아니면 자기 방어일까? 정자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 혼자 살 작은 방이라도 얻어야 할까? 아니면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까? 앞날이 막막했지만 정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인을 위해 김밥을 싸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떠나기로 한 결정. 그것은 정자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정자는 부엌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약서의 무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매수자가 서류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등기 이전 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정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안에 집이 팔렸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집을 판 사실을 알아챈 걸까? 그래, 무슨 이야기인데? 정자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정자는 조용히 민수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요즘 은행 사정이 안 좋아서 제 입장이 위태로워요. 실적도 안 나오고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도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뭔데? 어서 말해봐. 정자가 재촉했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정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정자는 모른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매매 계약이 진행되고 있던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팔았다. 정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집은 제 명의인데 어떻게 어머니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민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의는 내 것이지만 이 집을 산 돈은 내 돈이었어.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며느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팔았어요.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내가 들었어.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것.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고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건.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자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수야, 나도 다 알아. 추석날 할인이가 한 말, 그리고 내 안방 서랍에 있던 요양원 브로슈어. 거기에 적힌 메모까지 다 봤어.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집 팔면 요양원 비용 충당 가능. 남은 돈으로 강남 아파트 계약금. 이게 너희가 세운 계획이었지?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집을 팔아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했다면 나는 차라리 내 손으로 이 집을 정리하겠어. 너희 손에 넘어가느니 내가 처분하는 게 낫지.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상속받을 재산이라고요. 상속? 정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내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려던 사람이? 정자의 말에 민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희는 이 집이 필요했던 거야. 돈이 필요했던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해요. 우리는 정말 어머니를 생각해서. 하지만 정자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정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명의자 동의 없이 집을 팔 수 없어요. 정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민수에게 던졌습니다. 여기 서류 다 있어. 변호사랑 상담해서 적법하게 진행했어. 이 집은 원래 내 명의였다가 내 명의로 증여한 거야. 하지만 증여자의 의사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어. 내가 몰랐을 뿐이지. 정자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어보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할인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는 얼굴로 정자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왜 소리 질러요? 무서워요. 정자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할인아. 할머니가 있어. 할인은 정자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손녀를 달래며 민수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그만하자. 할인이가 무서워하잖아.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정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할인을 안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거실에서 민수와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괜히 그런 말을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내 탓이에요? 당신도 동의했잖아요. 정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할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정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새로운 집을 구할 거야. 할인이는 주말마다 놀러 오면 돼.
하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는 나빠요. 정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리나, 괜찮아. 할머니는 언제나 할인이 편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리는 정자의 품에서 잠이 들었고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들과 정면으로 맞선 것도, 집을 팔았다고 당당히 말한 것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정자는 잠든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할인만큼은 지켜주겠다고. 이 아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라게 하겠다고. 며칠이 흘렀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며느리는 정자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할인의 식사를 챙기고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집을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자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정자는 하나하나 꺼내 살펴봤습니다. 남편의 월급 명세서, 정자와 함께 찍은 옛날 사진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두툼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토지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서울 외곽의 한 지역에 위치한 땅이었습니다. 면적도 상당했습니다. 정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걸까? 그리고 이 땅은 지금 어떻게 된 걸까? 정자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침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민수야, 잠깐 이것 좀 봐라. 정자는 서류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내용을 읽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땅 문서야.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정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 지역이면 작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민수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재개발 구역이라고? 정자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 땅 지금 가치가 엄청날 거예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땅값이 몇 배로 뛰거든요. 적어도 수십억은 될 거예요. 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자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와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정말이네요. 이 땅이 우리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명의니까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겠죠? 정자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서류를 도로 빼앗았습니다. 이 땅은 내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거야. 상속은 내가 받는 거지.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에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일단 이 서류는 내가 가지고 있을게. 정자는 서류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거실에서 민수와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 땅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당연하죠. 법적으로 우리 권리예요. 어머니 혼자 다 가지실 수는 없어요. 정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정자는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남편이 이 땅을 언제 샀는지, 왜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서류 사이에 낡은 메모지가 한 장 끼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여보, 이 땅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마련한 거요. 나중에 민수가 어려울 때 팔아서 도와주시오. 하지만 그때까지는 비밀로 하시오. 욕심내지 말고 때가 되면 쓰시오. 정자는 메모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가 언젠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 땅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도. 하지만 지금의 민수는 어떤가요? 어려워서 이 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원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어머니를 보내고 집을 팔아 강남으로 이사 가려던 아들. 그런 아들에게 이 땅을 물려줄 자격이 있을까요? 정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유언대로 민수를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의 욕심을 꺾어야 할까요? 정자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의 상속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상담소에 도착한 정자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년쯤 됐습니다.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럼 이미 상속 시효가 지났네요. 하지만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상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은 누가 받나요? 정자가 물었습니다. 배우자인 사모님과 자녀분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더 받으실 수 있고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계산해 봐야 하지만 사모님이 과반 이상을 받으실 겁니다. 변호사의 답변에 정자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최소한 민수 혼자 다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상담소를 나선 정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 그것은 가족을 위한 선물이어야 했지만 지금은 가족을 갈라놓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에게 줘야 할까? 아니면 팔아서 혼자 쓰고 살까? 아니면 할인을 위해 남겨둘까? 선택지는 많았지만 어느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할인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응, 할머니 볼일 좀 보고 왔어. 정자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간식 주세요. 할인이 애교를 부렸습니다. 정자는 부엌으로 가서 할인이 좋아하는 호떡을 부쳐주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할인은 호떡을 먹으며 정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말 이사 가요? 정자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는 새로운 집으로 갈 거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인아, 넌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할머니는 주말마다 보러 올게.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할인아, 할머니 괴롭히지 마.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정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할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숙제해야지. 할인은 울면서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땅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알아서 하시겠다고요? 어머니, 그 땅은 법적으로 우리 몫도 있어요. 혼자 결정하실 수 없어요. 정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남편이 남긴 땅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며느리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자는 부엌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집을 판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쯤 끝날까요? 정자는 피곤했습니다. 싸우는 것도 눈치 보는 것도 모두 지쳤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 아들의 욕심,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울면서 자신을 찾던 손녀의 모습. 모든 것이 뒤엉켜 정자를 괴롭혔습니다. 정자는 일어나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인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김밥도 쌌습니다. 할인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정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꿈 꿨어요. 할머니가 어디론가 가버리는 꿈이었어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정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할머니는 어디 안 가. 멀리 있어도 항상 할인이 생각하고 있을 거야.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정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도 할인이 제일 사랑해. 할인이 학교에 간 후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 모든 것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자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정자 여사님 맞으시죠? 여자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에서 나온 변호사입니다. 민수 씨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정자는 명함을 받아들며 당황했습니다. 무슨 상담이요? 여자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의 유산 상속건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가 벌써 변호사까지 선임한 것입니다. 지금 들어오시겠어요? 정자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인사차 들렀습니다. 곧 정식으로 서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변호사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정자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민수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다. 방금 내가 보낸 변호사가 다녀갔다.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정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는 거니? 어머니가 먼저 집을 팔아버리셨잖아요. 이제 땅까지 혼자 가지시려고 하시고, 저도 제 권리를 찾아야죠.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럴 수 있니? 내 엄마인데. 어머니도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아무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버리시고. 민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자는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며느리가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정자를 보자마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만나셨죠? 이제 법대로 하는 게 서로 편할 거예요.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민수를 부추긴 거지?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부추긴 게 아니에요. 우리 권리를 찾는 거죠. 어머니가 혼자 다 가지실 순 없어요. 정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이 집은 아직 내 것이야. 한 달 뒤에 명도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라고. 당장 나가.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어딜 가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호텔이든 어디든 가. 난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정자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화가 난 얼굴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민수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보고 나가래요. 어떡해요? 잠시 후 며느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나갈게요. 대신 할인이도 데려갈 거예요.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인이는 안 돼. 왜요? 할인이는 우리 딸이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내쫓으면 할인이도 당연히 데려가야죠.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인이를 빼앗기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이는 여기 있게 해줘. 아이가 학교도 다니고 있잖아. 정자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내쫓으면 할인이도 함께 가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정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를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함께 있는 것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주말마다 할인이를 보게 해줘. 정자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며느리는 생각하는 척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에 달렸어요. 우리한테 합당한 몫을 주시면 할인이도 자주 보여드릴게요. 정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손녀를 볼모로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정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민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짐이 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할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잠깐 다른 데서 지낼 거야. 곧 돌아올게. 며느리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은 정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가기 싫어요.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할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인아, 할머니가 곧 보러 갈게. 조금만 참아. 며느리가 할인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가자, 하린아. 하린은 울면서 끌려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넓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정자는 거실을 걸어다니며 하린이 놀던 자리, 민수가 앉아있던 소파, 며느리가 서 있던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어제 일 같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웃고 떠들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자의 마음처럼 깊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정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내 탓일까요? 대답 없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따뜻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자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남은 건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정자는 딱 문서를 꺼내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문서 하나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정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자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린이 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고통이 끝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자는 긴 밤을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달빛만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이불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 정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린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며느리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연락해도 지금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정자는 매일 아침 하린을 위해 김밥을 쌌지만 그걸 먹어줄 손녀는 없었습니다. 정자는 혼자 김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 문서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동산 사무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집을 판 것처럼 땅도 처분할 생각이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에게 빼앗기느니 차라리 정자 자신이 처분해서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나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한 정자는 사장에게 땅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사장님, 이 땅도 팔 수 있을까요? 사장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모님, 이 땅 대박입니다. 재개발 구역이라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시세로만 해도 수십억은 될 겁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빨리 팔아주세요. 급하게 처분하고 싶습니다. 사장은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상속 등기는 하셨어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먼저 상속 등기를 해야 팔 수 있어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고인으로 되어 있으면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사장의 설명에 정자는 난감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사를 통해 상속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협의 분할을 하거나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하셔야 해요.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민수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자는 부동산을 나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법무사는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사모님, 상속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받습니다.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5할 가산을 받으니까 대략 사모님이 6할, 아드님이 4할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더 많이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협의 분할 합의서에 다른 비율로 서명하시면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정자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정자는 전화기를 들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다. 이번 주말에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땅 상속 문제. 그리고 우리 가족 이야기. 제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아침부터 집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차려놓았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 그리고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할인은 정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할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인아, 보고 싶었어. 민수와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정자는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일단 차 한잔 하자. 민수는 차를 받아들고 조용히 마셨습니다. 며느리는 정자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자는 자리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그리고 며느리. 오늘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땅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자는 가방에서 땅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땅은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너와 나, 우리 둘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시겠다는 건가요? 정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전에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민수야, 넌 정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추석날 할인이가 한 말, 그리고 방에서 본 요양원 브로슈어. 그게 다 사실이었지?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정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를 위한 거였다고? 민수야, 거짓말하지 마. 너희는 이 집을 팔아서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었던 거잖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요. 더 나은 환경에서 할인이를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더 나은 환경? 그게 나를 버리는 이유가 되니?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자는 민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니?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 혼자 널 키웠어. 분식집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너를 대학까지 보냈지.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난 그때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어. 내가 잘 되는 게 내 전부였으니까. 내가 은행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할인이를 낳았을 때 난 정말 행복했어.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지. 손녀나 돌보면서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넌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니? 오히려 짐처럼 생각했잖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땅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땅은 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남긴 거야. 하지만 난 이제 알았어. 돈이 있으면 가족도 변한다는 걸. 내가 집을 탐내고 땅을 탐내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정자는 서류를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땅은 6할 4할로 나눠 갖자. 법대로 하는 거야.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고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는 정말 어머니를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는 말은 쉬워. 근데 넌 진짜로 뉘우치고 있는 거니? 정자의 물음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정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그럼 내 조건을 들어줘. 정자의 말에 민수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땅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 갖자. 6할 4할로. 하지만 내 몫은 할인이 명의로 신탁할 거야. 할인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드릴 수 없게.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사세요?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집 한 돈으로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할 거야. 거기서 조용히 살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 몫은 어머니가 쓰셔야죠.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인이 미래를 위한 거야. 너희가 또 욕심낼까봐 미리 막아두는 거지.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자는 서류를 다시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이게 내 마지막 조건이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서명했습니다. 모든 게 결정되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전원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 한 돈으로 마련한 아담한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정자는 그곳에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텃밭을 가꾸는 일이 정자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 고요함이 편안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마음 졸일 일도 없었습니다. 집안 마당에는 정자가 직접 만든 작은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곳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민수를 키우던 시절, 그리고 손녀 할인과 보낸 행복한 순간들.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비록 아프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정자를 만들어낸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자는 마당에서 꽃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꽃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지만 정자는 정성껏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정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손녀는 대문을 열고 뛰어들어와 정자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할인이 너무 보고 싶었어. 할인은 정자의 손을 잡고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꽃도 많고 텃밭도 있어요. 할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정자는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할인이 오면
같이 놀 수 있게 만들어뒀어. 대문 밖에서 민수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자. 거실로 들어선 민수와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정자가 좋아하는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자는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편하게 있어도 돼. 민수와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고 하리는 정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오히려 여기가 더 편해.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이제 와서 그걸 따지면 뭐해. 정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온 건 사과하러 온 거예요.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큰 상처를 드렸죠.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은행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면서 정작 중요한 걸 잊고 살았어요. 제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는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정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진짜로 깨달았다면 그걸로 된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진짜 아들로서 제대로 해볼게요. 정자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민수야, 기회는 이미 주고 있어. 내가 오늘 여기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돈만 생각하고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살림하느라, 할인이 키우느라. 나도 그걸 몰랐던 건 아니야. 다만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게 문제였던 거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인이 정자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자주 올게요. 매주 주말마다 올 거예요. 정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그래, 할인아. 할머니가 기다릴게.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 놓을게. 할인은 환하게 웃으며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저기 텃밭에서 같이 놀아요. 정자는 손녀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자. 할머니가 토마토 따는 법 알려줄게. 민수와 며느리는 마당에서 노는 정자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어리석었어. 어머니한테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빼앗으려고 했다니.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추구하던 강남 아파트보다 저 모습이 훨씬 더 소중한 거였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가족을 지키겠다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정자와 할인은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고 꽃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도 함께 마당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자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큰 집도 많은 돈도 필요 없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 가족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리는 떠나기 싫어 정자에게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가기 싫어요. 더 있고 싶어요. 정자는 손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리나, 다음 주에 또 오면 되잖아.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릴게. 하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정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수. 가족이 떠난 후 정자는 홀로 마당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내가 지킨 건 집이 아니라 내 삶의 존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다시 돌아왔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 이곳에서 정자는 진짜 자신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박정자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린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민수가 진짜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자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가족이 다시 찾아온 것, 할인과 함께 웃었던 것,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 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정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자는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살폈습니다. 어제 할인과 함께 딴 토마토가 아직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것을 따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다음 주 할인이 오면 또 함께 따기로 했습니다.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자의 인생 이모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자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할인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민수가 진짜로 변했는지 지켜봐야 할까? 많은 생각이 스쳤지만 정자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인생의 맛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중한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서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